자, 고려의 사상과 종교에 갑니다. 253쪽. 첫 번째, 유학가 보겠습니다. 태조 때 후삼국 통일 과정에 채언이 잡아야 되겠죠? 채언이. 이렇게 왕건에게 온 인물이에요. 채언이. 그 사람은 견훤에 갔어요. 이 세 사람들 갖다 우리는 삼채라고 불러요. 신라 하대 인재라는 얘기예요. 네, 당나라 유학 가서 빈곤과에 합격하고 최고의 인재 중에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 향도가 좀 달라졌죠. 각자 달라졌죠. 그죠? 네, 채은이는 왕건에게, 최승호는 견훤에게, 최치호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왕건 밑에 채은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라의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들어오게 됐다. 채언이, 채응, 최주몽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요건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중요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구분하라. 이 사람 필요 없잖아. 산에 갔으니까. 그지? 두 개 말장난 치는 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강종.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지식층 형성하였다. 과거제, 광종. 이건 뭐 중학생 정도 되면 다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과거제 실시했다. 호주인 쌍기가 건의했다. 처음으로 요즘 말로 치면 공채가 시작된 거지. 성종.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 이념에 입각한 개혁정치 실시했다. 최성로 28조. 시험에 되게 잘 나온 내용들이죠. 내일 모의고사에도 이거 나올 거야. 말을 안 해주겠습니다. 시무 28조가 나올지 5주 정제평이 나올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복습을 하셔야 내일 점수가 나올 거예요. 중기가 뭐죠? 보수화. 중기가 되면 보수가 된다. 채충. 문종 때 해동공자로 칭했다. 해동공자로 칭했다. 채충. 학교 이름 얘기해 볼까요? 문헌공, 도. 학교 건물 몇 개 만들었다? 9개. 그걸 뭐라 부른다? 구제학당이라 하더라. 김부식, 인종 때 한략. 보수 잡으시죠.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러 다음에 쓴 책 삼국사기 1145년에 꼭 잡아요. 묘청의 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 선후관계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전인지 후지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교육기관 갑니다. 관악. 관악과 사기 첫 번째 관악과입니다. 중앙에 국자감. 국립대학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서원. 도서관에 해당되고 중국의 경전과 문집을 수집했다. 지방. 성종 때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는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인종 때 지방 곳곳에 향교를 설립했다. 향교 밑줄 그어야 돼. 국립이에요. 지방에 설치된 국립 중학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네. 유학을 가르쳤다. 그러면 향교에 그러니까 후기 이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죠. 이 두 학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립이에요. 국가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문묘의 제례를 지냅니다. 문묘의 제례를 지냅니다.
문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설명합니다. 문묘의 문은 문승왕입니다. 글로서 이른 왕이란 뜻이에요. 곧 이 사람은 공자를 칭하는 단어예요. 묘는 사당묘예요. 공자는 문어 사람 아니잖아. 그제 어떻게 사당을 져서 건물을 져서 거기에 이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죠? 공자를 무슨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문묘라는 게 문성왕 공자 이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를 주는 사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계에서 오케이? 제사를 지냈다. 왜? 우리가 유교 국가임을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사학가입니다. 지공고 출신, 지공고 아시죠? 지공고 하나 외주고십니다. 지공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주와 문생관계 아시죠? 시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공고라 뭐라고 그랬죠? 총괄하는 사람,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공고라 한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넘버원이었던 문화시중이 거의 총책임자를 맡게 되더라. 그리고 그 합격자 관계는 자주와 문생의 관계를 통해서 뭐 좋은 의미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공고 출신의 저명한 유학자들이 학교를 건립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최충의 구제학당 등 12도가 성행하였다. 어디에 12개 학교가 있나요? 개경, 서경의 12개인가요? 개경의 12개인가요? 개경의 12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시험 문제야. 말 하나하나에 되게 디테일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내가 실수를 최소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선생님 답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함정이야. 여기 함정 다 얘기해 주잖아. 그리고 모여서 보면 함정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학의 융성으로 국자감이 이축되었다. 당연하죠. 채충의 문헌공도. 채충이 죽은 뒤 시호를 문헌공이라 하였다. 가학에 응시하는 자들이 모두 구제학당에 소속돼 이를 모두 문헌공도라 불렀다. 세간에는 12사학 중에 채충의 학도가 가장 성대하다고 했다. 성대임죠. 가장 번창했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관학진흥책 중복됩니다. 지금 숙종 때 썼고 외워졌죠? 시옷 인쇄소야. 예종 때 4개라고 그랬죠. 국자감을 국학으로 칠제, 양형고, 청형고, 보문각. 인종 때 경사육학이 정비되었다. 충렬왕 국학이 성균관으로 개칭. 대성전 안에 문묘를 두어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 여기죠? 문묘. 대성전이라는 건물, 이런 건물 안에 공전을 지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섬학전 뭐야? 위에는 양형고의 장학금이 바닥이 나서 새롭게 만든 게 섬학전이다. 경사교수도감 설치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과거 시험 때문에. 생원과 진사과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어디를 먼저 우선 보려고 한다? 진사시. 정작 중요한 거 뭐야? 유교 경전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뜻. 그래서 그 선생들을 갖다가 배치했다. 공민왕 성균관을 유학교육만 전담, 즉 유학, 수학, 산학을 가르치지 않고 유학만 가르쳐서 뜻이 되겠지. 경사교수도감, 칠제, 섬학전 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교육시설로 가봅니다. 시설. 비서성과 수서원, 성종 때 개경의 도서관과 경적 충문을 작성 관장하였다. 수서원, 서경의 도서관. 공통점은 일단 도서관이죠, 그죠? 즉 유학을 장려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서성과 수서원이 이치를 잘못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비서성과 수서원. 여기가 개경이고 여기가 서경이라고 구분하시라고요. 그죠? 항상 왕이 있는 동네는 개경이지? 그럼 왕의 빚은 어디 있어야 돼? 항상? 개경이 있어야 돼. 하나만 잡으면 돼. 나머지 당연히 서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네.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 이해 못한 사람 위해서. 왕은 항상 어디 있어? 대부분? 수도인? 개경에 있을 거 아니야. 개성에, 그지? 그럼 왕의 빚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왕 옆에 붙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 비서성은 항상 개경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왜냐면 여러 번 방식으로 외우게 되면 분명히 틀려. 함정에 빠져서 틀려. 왜? 시험장관 헷갈려. 아씨, 개경이야, 서경이야. 계속 헷갈리다가 결국은 긴가 민가 찍고 나오는데 긴가 아니라 민가에 찍고 나온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그때 억울해할 필요 없어.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왕은 항상 개경이 있다. 왕 비서새끼도 항상 여기 있어야 된다. 끝났잖아. 이게 시험 요소야. 뭐가 있겠어. 딱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야. 여기서 시험 나올 만한 게 뭐지? 딱 찍어보라고. 내 째려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뭐가 나올까 연구해보라는 얘기지. 서적보, 숙종대, 국자감내, 출판소, 일종의 관악지능 체제군. 수서원 아니 서적포의 시옷과 숙종의 시옷 잡으면 되고 왕과 그 다음에 명칭을 올바르게 쓰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청연각, 보문각, 예종대, 학문연구소입니다. 경연의 장소로 쓰였다. 청연각, 그 다음에 보문각, 재단감다. 뒤에 보가 들어면 무조건 돈이에요, 그죠? 태조 때 백섬의 쌀을 기금으로 설립하였다. 양형고, 장학재단, 관악재단제, 학전, 섬학전, 충렬왕 때 전부 다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역사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험을 공부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역사서가. 보겠습니다. 초기 7대실록, 7대실록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전 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고려 초기 왕들 순서 외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자, 가보자. 1, 2, 3, 4, 5, 6, 7, 8. 그럼 7대실록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야? 7대실록 목종까지 써야 되겠지. 그럼 현종 때 뭐가 되는 거야? 7명의 왕들의 실록을 쓴 거잖아. 조선에 치면 조선왕조 실록을 썼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실록을 현종 때 썼다는 거야. 아쉽게 현재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게 고려 최초의 역사서라는 뜻이에요. 편년통록, 김관희가 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였다. 현재 처리했다. 편년통론. 결국 뭐야? 왕건의 가계니까 뭐가 돼? 족보야, 족보. 니코로 족보라고 적었는데 쉽게. 니코로 족보라고 적었는데. 편년통. 중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1145년 인종의 명으로 목적 묘청에 난 진압 이후에 민신수습령으로 특징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유교의 밑을 보여야 돼요.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 유교적 합리주의다. 성리학자 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성리학자 사관에 쓴 역사서가 뭐가 있을까? 유교하고 성리학은 다르잖아. 이건 공자가 내세우는 거고 이 사람은 뭐야? 주자를 내세우는 게 성리학이잖아. 주자의 학문을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이건 뭘까? 이재현의 사례학의 성리학적 관점이야. 유학적 관점, 성리학적 관점 이런 게 시험 요소란 말이야. 책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저자가 편찬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아직 여기는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오기 이전 시기잖아. 고려 후기 돼야 어떻게 안양에서 들어온 거기 한참 뒷 얘기가 되는데 여기 가야 성리학적 관점, 여기는 유교적 관점이에요. 됐죠? 그러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삼국사기는 객관적 시점이에요? 주관적 관점이에요? 그 주관적 관점이 되겠지. 주관적 관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전체 소설이다. 역사 소설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258페이지) 넘겨봐. 258페이지 갖다 넘어오자고 다시. 258.
258쪽. 역사를 수술하는 방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봐보자. 기전체. 본기 3가지 열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지? 기전체란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을 소술한다. 황제를 여기 넣고 왕의 역사를 넣고 사건을 여기 넣고 이인 또는 인물들을 내가 기록하는 거야. 이게 기전체 방식이야. 오케이?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을 기전체 방식이라 한다. 본기는 황제, 세가는 왕, 지는 사건 사고들. 뭐 지진 났다든가 폭풍이 났다든가 뭐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에 뭐 200mm, 300mm 폭우 막 쏟아 부었다든가 남해안 집안에 뭐 40도까지 올라온 폭염이 왔다든가 이게 전부 다 기록했다는 거야 이 시기에. 오케이? 그래서 열전, 이인들이 어떤 특정 인물들을 기록했다는 뜻이죠. 이게 기전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봐봐. 우리 삼국시대에 왕들, 고구려 칠라 왕들 적었을 거 아니야. 삼국 사기니까. 그럼 우리 왕들의 역사를 어디에 적어야 돼? 공기? 황제인데 여기? 삼국의 왕들을 여기에 적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요거 맞는 거고 이건 아니란 얘기지. 이게 시험 요소가 되는 거지. 되게 자주적인 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중국 황제들이 쓰는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쓰는데 우리 왕을 갖다가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을 쓰는데 우리 왕을 본기에 집어넣고 세간을 빠졌다는 뜻이죠. 자주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일부 이런 부분이에요. 됐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255쪽)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 계승의식이다. 신라 계승의식이 보이더라. 왜? 김부시 신라계입니다. 네.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서 역사라 했다. 그 다음에 초기 역사서가 보겠습니다. 왕조실록, 7대실록. 7대실록 별표. 네. 안타깝게 임질이라는 데 소실되었다. 쭉 내려가 봐. 고금록. 박일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일량이라는 사람이 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종 때 쓴 책인지 숙종 때 쓰인 책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고금록이라는 말은 선생님 봐. 고금록에서 옛 이야기를 기록했다. 우리말로 의역하게 되면 옛 이야기를 기록했다. 적어 여기다가. 연필 조그맣게 적어 창피하니까 나중에 알면 지워도 돼. 옛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뜻이야. 고금록 옛날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뜻이야. 우리말로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옆에 가봐봐. 특징 중에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후기 충렬왕, 공멸왕 시기에 고금록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충렬왕 때도 한강, 허부 이런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멸왕 시기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고금록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 고금록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되게 오류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단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다면 시기를 구분하는 거 물어볼 거야. 충렬왕 때인지 공멸왕 때인지 저자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 선생님 모의고사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틀리더라 여러분들. 충렬왕 때 한강, 허부 이런 사람이 쓰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썼어요. 기록만 해놓으세요. 네. 공부 잘하신 분은 기억력이 좋아서 맞히실 거고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은 모의고사든 실제는 틀릴 수 있을 거고. 가락국기 문종 때 가야사를 기록했다. 초기 역사서. 다음 페이지로 재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해동고승전 동명항편 삼국유사. 자, 위에 2개를 이렇게 묶고 밑에 2개를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묶어 보겠습니다. 쓰여진 시기가 이건 무신정권 시기. 밑에 2개는 원간석기에 쓴 책이에요. 우리 애국가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점집을 안 가야 되는 점집을 갔더니 올해는 합격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3제가 들었어요. 내년에 합격할 것 같아요. 3제 이렇게. 어때? 애워졌지 이렇게. 선생님이 애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직접 해놔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거니까. 동해물관인 백두산이 무신정권 시기에 원간섭기에 뭘 해도 재수가 없었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어. 3제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봅시다. 해동 고승정 각훈 고종의 밑줄 것 같아요. 기출문제예요. 고종 시기에 쓴 책을 물어봤습니다. 고종은 재임 기간이 되게 길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원나라의 지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싸웠던 시기, 그 다음에 원나라 지배가 확정된 시기, 되게 장기간 오랫동안 재임 기간이 길었던 왕이기도 하고 되게 힘없는 왕이기도 했어요. 고종의 명으로 삼국시대 승리자 30명의 정기를 정리. 현재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해동 고승전, 우리나라의 승리들 얘기하는 뜻이죠, 말 그대로. 동명왕평, 이규보. 이규보의 이건 되게 중요하죠. 국공 준비한 사람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명왕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글씨 되게 잘 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 4년 최후 김생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 김생에 대한 기록. 이 사람 최충원부터 최우식에 활약한 인물이에요. 적어야 돼.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세 가지 우리 역사에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게 동명왕평. 고구려에 신화했던 주몽에 대한 얘기지 여기는. 주몽에 대한 얘기. 신품사 우리나라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유신 4년 최후 김생. 김생은 통일신라 사람. 이 사람들은 고려 사람. 이거 최후 무신정권. 이 사람은 스님. 그 다음에 기록상에 금속활자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상정 고구 매문이더라. 근데 아쉽게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더라. 이게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할 때 가져온 걸로 생각했는데 와서 봤더니 짐을 풀어봤더니 없어졌어. 분실된 거야. 도중에. 전쟁 피난 도중에. 그래서 제가 공부 다 때려치고 강화도 가서 또는 인천 주변에서 상정 고구매만 하나 건지라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지. 뭐 100억, 200억이 그냥 날로 들어오는데 100억, 200억 어떻게 늙고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으시구나. 걔 너무 많이 써줬나? 빨리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삼국유사와 제왕공주갑니다. 둘 다 충렬왕입니다. 자, 삼국유사 1연 불교 중심의 소술, 삼국사기에 누락된 자료를 다수 포함했다. 이승효의 제왕옹기, 유교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포괄,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여기에 핵심 내용 오른쪽 봐보시죠. 단군입니다. 두 개의 공통적인 게 단군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충렬왕 밑에 적을 게 있어요. 이게 고려 초기이기 때문에
저항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와 저항의식의 특징이 원간섭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저항의식이 남아있다고. 저 자식들이 와가지고 몽골이 돼가지고 자기들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도 뭔가 내세울 게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내세울 게 없잖아. 저기는 징기스칸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야, 우리는 당군의 후예야 내세우는 거야. 반대급부로. 쟤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야,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야 얘기했다고. 그럼 나도 하나 내세워야잖아. 그게 뭐라고? 야, 우리 당군의 후예야 까불지 마 이렇게 했다네. 원간섭 초기이기 때문에 뭐라? 저항의식이 남아있다고.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꼬맹이 때 생각해봐. 야, 우리 아빠가 경찰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야, 우리 삼촌도 경찰이야 이러잖아. 자기 아빠 경찰이 아니어도. 뭔가를 좀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이런 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 내세울 게 당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식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그래서 재앙옹기 봐야 됩니다. 자, 봐볼게요. 밑에 재앙옹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중국의 역대 사적을 칠언시로 기술하였다. 칠언시. 봐봐. 그 여백에 있지. 자주적이라고 적어야 돼. 자주적이다.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우리 역사책은 우리 역사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한 권의 책에다가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를 한 권에 같이 세트로 묶었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두 개 역사를 한 권으로 묶었다는 얘기가 자주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시를 영사시라 불러요. 영사시 밑줄 거예요. 밑에 영사체 글씨 나와 있지. 설명 들어놨지. 역사적 사실을 시가로, 그러니까 이거야. 역사적 내용을 글로 써 역사책 쓰는 게 아니라 역사책이 아닌데 역사책이라고 보이게끔 시적인 표현을 써서 글을 썼다는 거야. 봐. 사실을 시가로 글을 노랫말처럼 썼다는 거야. 시가로 읊는 형태로 동명왕편이나 재앙옹기 같은 걸 우리는 영사체라고 부른다. 이건 7급에 나오는 기출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기도 해요. 아, 재앙옹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사체 글씨체구나. 이렇게. 즉 영웅들의 일대기를 글과 노래로서 이렇게 널리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 가보겠습니다. 삼국사기 1145년 묘청의 난치나 미혹 다 아는 내용이겠지. 저자 김부식, 유교적 합류주의, 보수적, 사대적, 기전체, 번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인데 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역사 왕들을 여기 본기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에. 의미, 현존하는 최고, 올드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뜻이야. 삼국유사, 원간섭계 충렬왕 시기에 이련 스님이 불교적 신의사관, 신의에 밑줄 그어야 돼. 신의 여백에다 좀 적어 봅시다. 한자가 나올 것 대비해서. 신의사관. 귀신 신자 이상을 입자.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를 적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지. 삼국사기는 신이 한 걸 적지 않겠대. 근데 삼국유사에는 신이 한 걸 적어. 귀신도 나오고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삼국사기는 도저히 역사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현실들을 삼국유사에 적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삼국사기는 신의를 적은다 안 적은다? 안 적은다. 삼국유사에는 신의를 적는다. 삼국유사 기사 본말체 유사하다. 당군시나 각종 설화와 향가 등을 기록하는 게 삼국유사이다. 사관은 읽어주시고 오른쪽에 원간섭기 유교사관 부활 보겠습니다. 고금록 충렬한테 엄부, 한강, 엄부 이런 사람들이 만들지. 천추공경록, 정가신, 세대 편년조려, 민지 세 개 묶어야 돼. 세 개는 충렬왕이고 번조 편년광목이 충숙왕이야. 충숙왕이야. 구분하셔야 돼요. 번조 편년광목은 충숙왕. 한번 7급에 기출이 됐죠. 충렬왕 때 번조 편년광목을 수술했다. 오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책을 어느 왕 때 썼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겠다는 얘기지, 수험생들이.
이걸 노리는 거지. 이거 뭘까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하는 거야. 100점 못 맞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급록, 구분 따로 해놨죠? 박일량, 원부, 호공, 한강, 충렬항때, 공면항때, 인복. 그래서 이 고급록을 물어본다면 시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왕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작자를 집어넣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물어볼 수 있겠지. 원부, 호공, 한강, 충렬항때, 이인복은 공면항때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고려 말에 이재현의 사략 밑줄 그으면 돼요. 이재현의 사략. 성리학적 사관이다. 자, 봐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고려의 역사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역사책을 쓰고 나면 국사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말고 도중에 사망해 버렸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쯤 가가지고 이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손자 때 와서 편찬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사라고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왜? 보다시피 태조부터 고려 숙종 때까지만 쓰여져 그 완성하지 못해 미완성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략이라고 하자. 기록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약술했다. 그래서 사략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걸 완성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고려 국사라고 책을 하나 만든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그 유명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야. 근데 이 고려 국사는 약간 편협됐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지.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편협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다시 고려사로 찍어내지.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이걸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너무 편협된 거야. 왜? 세종대왕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고려 역사책을 너무나 많이 접했던 인물인데 세종대왕 때 명을 하죠. 김정선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고려사라는 책을 갖다가 편찬하게 돼요. 근데 이 책이 부수가 30권이 넘어서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고려사 조례라고 해서 요약본을 김정서에서 요약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고려사와 고려사 조례가 되게 중요한 우리 역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더라. 뭐 책을 몇 권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총 5권을 알아야 한다. 달락달락 외우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흐름 전체를 쫙 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지. 하나하나만 외우려고만 생각했지.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앉는 선후 관계를 잡으면 돼. 1, 2, 3, 4, 5 됐잖아. 선생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생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써봐 일단. 써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할 때 덮고 A4 꺼내서 한번 써봐. 써보면 될 거 아니야. 안 써지면 어떻게 계속 될 때까지 써면 되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 단편적으로 외우지 말란 얘기야.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보라는 얘기지. 성리학 수용을 할게요. 메모 다 됐죠? 아직 안 됐어요? 물을 안 가져왔구나. 갈증 나는데. 자, 성리학 볼게요. 공부를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하겠습니다. 유학.
공자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들을 강조하고 실천하기를 주장한 게 이걸 유학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은 유학이 몸에 배 있을까요, 안 배 있을까요? 배 있어, 안 배 있어요? 배 있죠. 배 있잖아.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집어야 할 것, 짓지 말아야 할 것. 그죠? 특히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받죠. 막 손을 들고 막 반찬을 집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좀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치원 가지. 한 4살, 5살 정도면. 유치원 갈 때, 오갈 때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으면 인사하지. 유치원 선생님 만나서 인사 다 했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친구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선생님에게 잘 교육을 받고 이런 걸 다 성장 과정에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걸 유학이라고 불러요. 성리학 봐봐. 요거 기초적인 거요. 유학은 가장 기초적이 돼야 되겠지, 그지? 요걸 기초 위에 이제 성리학을 배워보자는 거야. 유교 기초적인 것에 불교도 들고 도교도 들어요. 이건 기초 과정이야. 배웠던 것들이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거죠.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지? 이거지. 그 다음에 뭐야? 나는 뭐지? 쉽게 해서 개통 철학 공부하기 시작하잖아. 고민하잖아. 이게 정상적인 청소년기예요. 나는 뭐지? 왜 태어났지?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일종의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일종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겪는 일종의 어떤 통과 의례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죠?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앞으로? 막 이런 고민했던 것 같아. 이런 걸 다 묶었어. 이런 걸.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우리 가끔 친구들 중에 좀 싸납게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시기 사는 사람들 있죠. 심성론이라고 그래요. 악하게 사는 사람, 착한 성악설,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주희가 만들었어요. 주희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여기는 공자라고 그러지. 공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현이라 불러요. 성현이라 불러요. 영어로 치면 soul. 번역하게 되면 선생이에요. 주선생, 공선생 이런 뜻이에요.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선생님 하는 뭐야? 존칭의 의미지. 맘먹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끊임없이 선생님 계시잖아요. 학원에서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선생님이라지. 김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성이 김씨인데 김씨성 가진 학생이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누구시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성리학 공부하겠다는 뜻이야. 아셨어요? 성리학이 뭔지 아시겠죠? 최소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최초의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을 가르친 게 뭐라고 한다고? 이걸? 공자, 맹자가 한 유학을 가르친다. 이미 이건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밥상머리 교육 다 받았다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 궁금해진다고. 이건 뭐지? 우주는 뭐지? 불교는 뭐지? 도교는 뭐지? 궁금하잖아. 이걸 공부하는 걸 우리 성리학이라 한다. 자, 성리학 갑니다. 성격, 남송의 송나라가 정강지변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좀 어려운 단어 한번 써보자. 이걸 정강지변이라 불러요. 봐봐. 여기 거란 애들이 있고 여기 여진 애들이 있고 여기가 송나라가 있어. 그냥 외우지 말고 공부 좀 하라는 얘기야. 중국사 보라는 얘기야. 거란 애들이 와서 송나라 무지하게 괴롭혀요.
결국은 송나라가 항복하고 그 안에다가 조공을 바친 조건이에요. 1년에 그를 1만 돈, 1만 돈을 바쳐야 돼. 그 문을 갖다가. 그 다음에 공료를 갖다 막 1년이면 몇백 명씩 요구사항들을 막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곡식을 원하는 대로 뭐 10만 톤을 갖다 10만 톤을 보내준다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이것 때문에. 생각해봐. 그 문을 막 10만 톤씩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내야 돼. 안 내면 어떻게 와서 전쟁을 불사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 여진애들 헬프 얘기해준다고. 헬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진이 어떻게 해? 도와준다고, 얘들. 그리고 송과 여진이 손을 잡고 거란을 물리쳤다고. 어때? 괜찮지? 그리고 여진이 이 지역을 갖다가 다시 내려준 거다 하고 보호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전쟁 중에 겪었던 게 하나 있어. 여진애들이. 송하고 군사훈련 해봤더니 얘들이 형편없는 군사력이야. 그리고 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시당하는 거야. 형편없네 얘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진애들이 송을 갖다가 먹어버렸어. 요 시기를 갖다가 정강지변이라고. 정강은 이때 처음 쓰는 연호였어요. 정강이라는 건 연호를 썼다고. 정강 시기에 난이 발생됐다. 그 결과 여진이 이 송나라를 지배하는 시기가 됐다고. 이걸 정강지변이라고 불러. 이때 송나라의 왕실이 두 개로 쪼개졌어. 남쪽으로 도망갔어. 이걸 남송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남아있는 애들 북송이라고 불러. 그래서 남송에 주기도 같이 왕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 가게 됐다고. 이때 주기가 만든 게 주자학이에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 성리학에서 주자는 봐봐. 주자는 나라를 잃어버렸지. 그지? 중국이란 본토를 잃었지. 그럼 주의가 가져야 할 명분은 뭘까? 자기 본토를 찾는 걸까? 버리는 걸까? 찾는 거지. 그래서 주의가 말하는 성리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명분론이야. 주의의 생각은 뭐라고? 자기 본토를, 자기 본나라를 찾는 게 명분이라고.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이 뭐야? 명분론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야. 내 스스로에게. 그렇잖아. 내가 무슨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떳떳한 거잖아.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나쁜 일을 비겁하게 한다면 어떻게 명분이 없는 거잖아. 누구에나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성리학은 가장 중요한 생각을 보다 명분론이에요. 자, 봐봐. 이것도 명분론이 한번 봐봐봐. 선생님이 다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거야. 전임 국회의원이 부패로 법정에 재판을 봐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거야. 근데 우리 미추홀 구민들이 나 선생님을 원해. 그게 명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추홀 구민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을 원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명분을 만들어서 내가 나가는 거야. 거짓 명분을 만드는 거야. 대부분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출마를 해. 그 지역 주민들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알지도 못해. 근데 우리 지역 구민들이 나를 원한다는 거야. 나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가짜 명분론이에요. 쉽게 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단어가 이거야. 근데 약간 논리로는 안 맞지. 비약이지. 그지? 이게 명분론이야. 어때? 좀 이해 갔어? 명분론이라는 단어, 정강지변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해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이때 우리 군이 미국과 합동훈련할 때 예비군 보내야 돼? 특수부대 보내야 돼? 미군하고 훈련할 때? 뭐 보낼 것 같아? 군대 다녀오신 분. 예비군 보내야 돼? 아니면 진짜 미군과 붙어서 게임 될 수 있는 사람 보낼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와가서 훈련을 해봤더니 얘들 형편없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잖아. 그럼 우리가 미군과 합동훈련할 때 어떻게 특수부대, 공수부대 막 이런 애들 보내야지. 미군하고 맞짱 쳐가지고도 오 대한민국 군 짱이야 이렇게 돼야지. 그럼 우리를 무시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떠냐면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군을 어떻게 우리를 볼 때 무시하겠지.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한미 연합훈련 한다면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부대들을 보내야 된다. 전술이면 전술, 훈련, 뭐 모든 게 다 뛰어난 애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속된 말 기무시 안 당하고 미군 합동훈련 때 동등한 레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역사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성리학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남송이라는 단어 여기가 왔습니다. 자, 남송할 때 떠오르는 단어 뭘 알아야 돼? 아까? 정강지배는 알아야 돼. 정강지배라는 단어 알아야 돼. 자, 해암 잡아야 돼. 이 사람 호가 해암이에요. 해암이에요. 해암주의가 집대성하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였다. 배경, 원간섭기 불교의 타락과 세속화가 심화되자 새로운 지도 이념의 수용이 절실했다. 수용. 해헌 안영이 처음부터 앞에 별표합니다. 수용 앞에다 별표 5개. 해암과 해헌이 비슷하지. 자, 봐봐. 안양은 주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스승으로 삼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호를 따라갔어. 그래서 봐봐. 해암, 해헌이야. 그래서 해암과 해안을 색깔 좀 칠해서 묶어 같이. 해헌, 해암 묶어야 된다. 스승을 해암, 본인은 해헌이라고 했다. 소개하였고 신진사대부들의 개혁사상을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성리학사상을 수용했다. 검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학산 이전이 원나라 학자와 교류, 이곡, 이색 등에 전수되었고 이색은 성균관에서 정몽주, 권근, 정도정 등을 교육했다. 이색은 성균관 대사성 출신이에요. 성균관의 대사성. 오늘날 치면 성균관 짱아저씨, 관장 정도 해당되는 벼슬자리였다. 다음 페이지. 역사, 성리학자의 분화 보겠습니다. 역사 수술 방식 바로 가면 됩니다. 기전차가 설명드렸고 사마천의 사기가 대표적이다. 대표작서 고려사기,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했어. 거기에 책을 애우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기전체 수술 방식은 삼국사기의 사, 고려사의 사, 동사의 사, 해동사의 사, 다 사가 들어가요. 공통점이. 사자만 동그라미 치면 돼. 선 밑에도 사 있어요. 알아요. 그래 하시고. 편년체, 연, 월, 일 방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썼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흐림, 비 왕창함. 네, 오늘은 숙제하고 엄마와 함께 뭘 했다, 이런 거 적는 거 있어요. 실록, 절요, 통감에 동그라미죠. 실록, 절요, 통감으로 끝나는 글자는 무조건 편년체예요. 실록, 절요, 통감은 무조건 편년체다. 사막의 자지 통감이 원본이었다. 기사 본말제, 사건마다 발단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유일하게 연려실 기술이 하나뿐이에요. 우리 역사책에. 유일하게 연려실 기술이에요. 단 삼국유사가 기사 본말체 유사하다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강목체 갑니다. 강과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대표적인 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에요. 저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고. 강목체는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네. 강목체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서. 역사 소설을 강과 목으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강과. 강은 주가 되는 거고 이건 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여기는 메인이 되고 여기가 서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과 서브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봐보자고요. 우리나라 출발점을 뭐로 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5세기 조선과 구분해서 보통 우리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죠. 이 고자를 적죠, 이렇게. 네. 영어로 치면 가장 오래된 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뭐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자조선을 본다고. 근데 21세기 역사학계 기자조선을 정통으로 보지 않아요. 아셨죠? 그럼 우리 현재 21세기에는 뭘 정통으로 보나요? 그렇지. 이만조선을 갖다 정통으로 본다고.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 지금 옛날 얘기하니까 여기로 오시면 돼. 기자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마한 변한 진한하는 사만이 온다고. 사만시도 온다고. 여기까지를 갖다가 마한 변한 진한을 갖다가 사만 정통론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조선과 기자손을 물려받은 나라는 마한 변한 진한이 정통이다. 오리지널이다. 주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이 우리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연결되고 하나의 통신라가 만들어지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 만들어지지. 그지? 쭉 연결되어 왔잖아. 끊김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통을 얘기해요. 정통성. 정통이란 끊김이 없는 걸 정통성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뭐 오래된 식당을 로포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때까지 뭐 3대 한 80년, 90년 이어왔다. 끊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맛도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강구하는 거잖아. 홍보하고, 그지? 조선까지 왔다. 근데 조선이 잘 나가다가 되게 후기가 되면서 누구에게 밟힙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밟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만든 나라 이름을 버려버렸죠. 나라 이름 뭐라 버렸죠? 대한 제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보자. 대한제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 북쪽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남쪽에 뭐가 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 자, 그럼 보자. 여기 봐봐. 이거 다 인정하지. 고백신라, 통일신라, 고려조선 다 인정하잖아. 다 정통이 돼. 끊김 없잖아. 우리가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봐. 우리나라 조선이 일제강점기 집합했지. 그럼 일제강점기를 정통으로 볼까 안 볼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우리 집합이고 우리 독립운동하기 되게 힘들잖아. 이걸 정통으로 보겠냐는 얘기야. 안 본다는 거야. 일제강점기를 정통으로 안 본다는 거지. 그럼 대한제국은 정통으로 볼까 안 볼까? 이건 보지. 그래서 북한남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남으로 쪼개졌지.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을 대한민국 어떻게 정통으로 볼까 안 볼까? 보지 당연히. 그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볼까 안 볼까? 당연히 안 보겠지. 대신에 북한 아새끼들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정통으로 볼까? 우리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볼까? 지네는 뭐야? 북한 애들 지네들 정통으로 보겠지. 왜? 입장차가 있고 생각이 다르잖아. 이거야. 끊김이 없이 연결되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이런 수술 방식을 강목체라 부른다고. 뭘 정통으로 보느냐는 뜻이죠. 정통이란 끊김이 없는 걸 얘기한다. 이해가셨죠? 이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이거예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 밑에 적습니다. 밑에다가 삼한정통론 적어. 삼한정통론까지 여기까지란 얘기야. 그럼 요 밑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이 밑에는 뭐가 되는 거지? 무통론이라고 불러요. 정통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삼한정통론 적습니다. 삼한정통론 밑에 마음 변한 진안이 밑에 고글백 칠라는 뭐예요? 무통론으로 본다. 정통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안정복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잘 이해됐습니다. 몰랐던 거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잠시 시작합니다.